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년 만에 한화로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대전 왕자 문동주와 선발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자체 청백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신구 에이스 간의 역사적인 맞대결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고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진행됐습니다. 3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펼친 류현진은 시범 경기에 등판해 최종 점검을 마친 뒤 오는 23일 개막전에 출격합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홈팀 선발 류현진이 칼날 같은 제구력을 뽐내며 타자들을 압도합니다. 이에 맞서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원정팀 선발로 나선 문동주는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뿌리며 맞불을 놓습니다. 선수들의 실점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한화의 첫 자체 청백전에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과 차세대 에이스 문동주의 역사적인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류현진이 이곳 대전 한화구장 마운드에 선 건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1년 5개월 만입니다. 한국 에이스를 대표하는 신구 에이스 맞대결에 경기장엔 수십 명의 취재진들이 몰렸고 한화 자체 생중계에는 역대 최다인 7만 명이 넘는 팬들이 동시에 접속해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류현진은 직구와 커터, 커브, 주무기, 체인지업 등 모든 구종을 섞어 46개를 던지며 3이닝 1실점을 기록했고 최고 구속은 143km까지 나왔습니다. 편하게 던졌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개수가 50개를 던지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정도 채운 것 같아서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최고 구속 148km의 직구를 앞세워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판정승을 거둔 문동주는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칭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졌고요. 사실 이런 경기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정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청백전에서 호투를 선보인 류현진은 오는 12일과 19일 두 차례 시범 경기에 나서 최종 점검을 마친 뒤 오는 23일 LG 트윈스와 원정 개막전에 출격합니다. 4일시고 12일 날 기아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단 한 69 전후 정도. 한화는 이번 주말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를 시작으로 시범 경기에 돌입할 예정인데 입장권이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시즌 개막전부터 류현진 효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진의 이탈이 들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천안 단국대병원은 어제 전공의 2명이 추가로 사직해 사직 인원이 109명으로 늘어나는 등 대연 충남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635명에 달하는 가운데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임의들의 이탈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이달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신규 전임의의 25%만 계약을 마쳤고 을지대병원도 전임의 8명 가운데 6명만, 대전 성모병원은 신규 전임의 7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만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응급실과 성형외과, 소아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고 을지대병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일부 병상을 폐쇄하는 한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총선 택시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선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첫 순서로 오늘은 3선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 조승래 후보에 맞서 대전 경찰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대전 유성갑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대전 서남부권에 자리 잡은 유성갑입니다. 이 진잠 중심의 원도심과 새롭게 형성된 도안 신도시가 함께 있는 곳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입니다.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당선된 곳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광역과 기초를 모두 차지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용래 유성구청장만 살아남았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해 표심 변화가 주목되는 유성갑.
이번 총선에선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정치 신인인 국민의힘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이 맞대결을 벌입니다. 3선을 노리는 조승래 의원은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큰 인물론을 강조하며 큰 정치로 민주당의 중심, 민생 파탄과 과학기술 홀대 심판,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유성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는 성장하지만 국민은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선 국회의원이 돼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돌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소식 국민의힘 후보는 경찰 출신답게 지역 맞춤 생활 밀착형 공약에 집중하며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1호 공약으로 수통골 재창조 프로젝트를 제시한 데 이어 복용초 통합 육교 설치, 죽동지군의 중고등학교 건립, 대전 교도소 이전 등 4호 공약까지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뭐 말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성의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성을 활용해서 제가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농촌에 가까운 동과 부동산 활성화 요구가 큰 도안신도시 영향으로 보수세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선 유성갑 선거구 모든 동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온천 1동과 하카동, 상대동에서 국민의힘 득표수가 많았고 지난 대선 역시 온천 1, 2동과 하카동, 상대동 등에서 보수 지지층이 많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업무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윤 후보는 현장 경험과 교통공학 박사로서 전문성, 조 후보는 8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이룬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군소정당 후보들의 활약도 유성갑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개혁신당 왕현민 예비후보와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도 표밭을 누비며 유성갑은 사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지역 소비자 물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상승했고 과일과 채소값 같은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작황 부진에 따라 같은 기간 대비 20.1%로 크게 올랐습니다. 세종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같은 기간 3%, 충남도 2.9% 상승했는데 신선식품 지수가 각각 20.8%와 19.2% 급등했습니다. 올 겨울에도 평년 기온보다 따뜻하거나 추워지는 이상 기온이 이어지고 잦은 비가 내리면서 병해충 우려 등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당분간 지역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동물보호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 유기동물 치료와 보호, 입양, 훈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홀로 가구와 노령층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차 늘면서 이제는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인으로부터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 70여만 명이 거주하는 천안시 역시 지난 2020년 유기동물 구조 건수가 1000마리였지만 2021년에는 1217마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635마리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천안에서 유기했다가 돌려받은 반려견의 생사를 찢어 인식칩을 꺼낸 뒤 또다시 버린 30대가 경찰에 고발당하는 등 유기 과정에서 동물 학대도 늘고 있는 상황.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해도 유기동물 관리를 민간에 맡기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고 입양이 제대로 안 돼 매년 300여 마리가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개념에서는 그분들이 순수한 목표를 갖고 처음엔 진행하겠지만은 그분들도 일단 생계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천안시가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지경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780여 제곱미터 규모의 동물보호센터에는 개 100마리와 고양이 50마리를 수용하는 보호시설과 함께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동물병원과 미용실, 입양 홍보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단순히 유기동물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입양도 활성화해 안락사당하는 동물을 줄이고 나아가 반려인들의 교육까지 담당합니다. 유기동물, 유실동물이
너무 많이 증가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들이 그 생활을 돕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이와 함께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쉼터나 공원을 도심 곳곳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중학교 중퇴의 좌절을 딛고 최첨단 기업의 오너이자 대전시 벤처기업인협회를 이끌고 계신 김병순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시고 생계를 위해서 상점 직원을 좀 전전하셨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제법 큰 규모의 또 기업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아마 그 고난이 오늘날의 이 단단함을 이렇게 이끌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15살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어디 밥 먹여주는 그릇 가게 점원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개척기 이렇게 하는 업체에 이렇게 18살 때 아마 들어가서 지금 나이니까 이 업종의 출발이었죠.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봐야 되죠. 최첨단 기업을 성장시키기까지는 그동안에는 본인의 학력적인 문제 또 뭐 자격증 등등등에서 장벽이 많아서 참 시련도 많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량 계측기 하면 우리나라의 제1차 기관이 표준연구소고 그거와 흡사한 일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그 계량기 계통은 이게 간 주도형이어서 학력이 안 되면은 그 자격증을 주지 않아가지고 경력으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왔는데 여기는 객지인데다가 뭐 이렇게 동기가 있을까 저희 나온 또 학벌도 뭐 그렇고 그러는데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은 내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옆에서들 도와줘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 발판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기도 바쁘실 텐데 또 그동안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교 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까지 그런가 하면 또 벤처기업인협회 회장까지 맡는 등 참 열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살아오면서 많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채울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2015년도에 검정고시를 2과정을 이렇게 패스하고 한밭대학교로 들어가고 20년도에 또 졸업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서 마무리 지었는데 벤처협회 회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상 회장감은 못했는데 주위에서 좋은 모습으로 바라봐서 섬기는 이런 협회가 지금 되고 오고 있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의 뭐 건강 상태도 좋고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감도 있고 또 크게는 행복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에 매년 장학금을 쾌척하셔서 어느새 이제 억대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는 등 정말 이제 남다르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큰애하고 학생일 때 좀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 애가 이렇게 못다 이룬 꿈도 있고 생각하다가 아주 조그만 돈을 갖고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서 시작한 것이 발판이 돼서 오늘날에 이어졌는데 그때 약속을 했죠. 제가 사업을 하는 한 끝까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오겠다. 아마 받는 이보다 주는 내가 더 이렇게 더 감격스럽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더 확장성 있게 좀 하려고 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금전적 지원도 하시고 또 매년 전 직원 해외 연수도 다녀오시는 등 그야말로 좀 남다른 기업 문화를 이끌고 계신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았을까요? 다들 대기업 선호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중소기업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전 직원들을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해외여행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을 가면은 회사 자금으로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같이 더불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전 원도심의 대표 주거 개선 사업지구인 동구 성남 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성남 우미린 뉴시티가 올해 대전에서 첫 분양에 나섭니다. 성남 우미린 뉴시티는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34층짜리 9개 동 총 1,213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며 일반 분양 물량은 773가구입니다. 인건비와 자재값 등 건축비 상승 등으로 관심을 모은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30만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오는 1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을 받고 당첨자는 21일 발표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팀과 스페셜 게임에 출전할 팀 코리아 국가대표 명단에 한화 문동주와 노시환에 이어 특급 신인 황준서와 문현빈 등 한화 이글스에서 4명이 포함됐습니다. 팀 코리아는 오는 17일과 18일 서울 고척 야구장에서 김하성 등이 속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오타니 등 슈퍼스타가 즐비한 LA 다저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문동주는 오타니 등 슈퍼스타들과 맞대결을 펼칠 수 있어 기쁘다면서도 공격적인 투구를 선보이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전 지역 3개 의대가 2배가량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대는 기존 정원 110명에서 220명, 건양대는 49명에서 100명, 을지대 40명에서 80명 등의 증원을 신청했고 신청안이 반영될 경우 3개 의대 총 정원은 199명에서 400명으로 2배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증원이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자 세종시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규진 세종교육감은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교육부가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872억 원의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지원해왔는데 올해 확정액은 219억 원으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치 교육감은 이는 교육부의 세종시에 대한 홀대와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정액 대폭 삭감으로 학교 신설과 교육기관 설립 등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과하고 종전과 같이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